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침 시황 방송을 통해서도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요. 어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시장이 조정받을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해갖고 시장 좀 관망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좀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시장이 말 그대로 조정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처럼 완전히 거의 죽이는 그런 시장은 달라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조정이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 저 채널에 보면 구독자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좋은 영상을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제 제 오래된 지인분하고 예전에 회원으로 계셨던 그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좀 했는데요. 야, 전문가님, 그 교육방송 그쪽에다가 그 1시간짜리 영상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 퍼줘도 너무 퍼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농담 삼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왜 알고 계시냐? 이분들은 전에 비싼 돈을 내고 제가 장중에 리딩 하다가 그런 얘기들, 공부 삼아서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비싼 돈을 가치를 내고 그런 영상들을, 그런 걸 배우셨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그냥 올려드리니까 이거를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제가 이재필이 장사하려고 또 밑밥 가는 거다 이렇게 또 좀 몰상식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치를 좀 느끼고 아쉽사 하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 정도에 올려드렸던 그 1시간짜리 영상, 그것도 코로나 이후의 증시 이런 부분들도요. 분명히 보십시오. 거기서 엄청난 보물을 찾는 분이 계실 거고요. 아무것도 못 찾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말 한마디의 가치를 아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알람 이런 부분들은 좀 눌러주신 것 같은데요. 영상도 그쵸? 어제도 그렇고 시장 조정 그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요. 좀 조정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아요도 눌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다 눌러 주시고요. 자, 해외 증시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들 좀 살펴보게 되면요. 트럼프가 오펙 쪽에 지금 970만 배럴이죠. 감산을 결정했는데요. 자, 뉴스에 나온 거 2천만 배럴을 추진 중이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트럼프 트윗을 좀 보게 되면 추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마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고, 또 지금 감산한 거 이것만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 현재 상태는 수요가 거의 없어져 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뭐가 돌아다녀야지 수요가 있을 텐데, 그 수요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효과가 나오진 않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 970만 배를 감산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트윗이 있었어요.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 재개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자, 어떤 주의 어느 주건 간에 이 경제 재개를 하는 건 주지사의 권한이 아니라 나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빨리 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좀 항복을 했네요. 이 골드만삭스는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던 그런 회사였었죠. 근데
증시가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약세장에 대한 전망을 철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쪽도 보게 되면 내년도에는 뭐 저 사상 최고가를 갈 것이다 이런 분석 자료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연준이 돈을 그렇게 풀어댔는데 이거 그냥 코로나 지나갔다고 그냥 확 회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너무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뿌려놓은 이 유동성들 이런 것들은 한동안 시장에 남아있으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미국이, 어닝 시즌으로 접어들었죠. 지금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으로, 1분기 어닝 시즌으로 접어들었는데, 자, 뭐 실적 발표치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분기 실적은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런 부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이라서, 뭐 주가의 어떤 추세 방향, 뭐 이런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 그때그때 발표하는 실적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성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S&P 기업들 1,500개 회사 중에 300개가 실적 전망치를 우리는 실적 가이던스는 내놓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답답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계은행 쪽에서는 인도 쪽에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2.8% 정도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글로벌 증시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저쪽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안 좋았죠. 코스피가 1.88% 정도, 코스닥이 2.38%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중국 쪽 역시도 마찬가지 조금 안 좋았어요. 자, 0.49%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3대 지수는 조금 혼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일단 혼조권보다는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다우가 1.38% 정도 하락, S&P 500이 1.01% 하락, 나스닥만 0.48% 정도 올랐습니다. 이 나스닥의 상승 이유는 대형 기술주들,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7%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움직임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 보합권 정도 근처 정도에서 시작을 했죠. 그랬다가 장중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보합권 근처에서 시작해서 쭉 밀렸다가 다시 좀 올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죠. 자, 막판에 나스닥은 상승 만전했는데요. 이유는 뉴욕 주지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스닥은 저 오후장에 플러스로 마감했는데요.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장중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시장에 뭐 나쁠 거 없는 그런 얘기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일단은. 자, 그리고 저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그쵸. 지금 이쪽도 조금 저항받을 구간, 그런 구간을까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요런 것들은 미국 쪽에서 뭐 실적 발표하고, 요런 거에 따라서 지금 하루하루 변동성은 그날 변동성 자체가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얘기들 들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 감안해 본다라면, 이게 또다시 전에처럼 급락을 하거나, 어려운 패닉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해외 시장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수급,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외국인들 매도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 한 2,9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 화면 보이는 거
이 정도 보이는데 전부 다 매수가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이죠. 이게 아마 29일째인가 연속으로 팔고 있을 겁니다. 자, 외국인들은 어제도 뭐 한 2,900억 정도, 2,954억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000억 정도 되겠죠. 순매도 하면서 하던 짓, 뭐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어제는 한 7,50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가 4,500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매도, 개인 매수, 기관 외국인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4일째 연속으로 나온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어제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어요. 한 390억 정도 연기금은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자, 뭐 코스닥 시장 수급은 특별할 거 없죠. 뭐 코스피 시장 수급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매도했고, 그 다음 개인 투자자들 매수했고, 자, 선물 시장 쪽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한 4,700억 정도를 4,200억 정도를 순 매수했어요. 자, 요런 게 지금 시장을 조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더구나 미결시약 정도 좀 늘었습니다. 조금 늘어갔고, 자, 위쪽으로 좀 이렇게 추가 상승을 바라보는 그런 외국인들도 시장에는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외국인들은 뭐 4일 연속 선물 시장에서는 뭐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규모가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선물 시장 수급은 뭐 좀 괜찮은 그런 수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옵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콜 19억 정도 매도했고 금융투자는 콜 15억 정도 매수를 했죠. 금융투자는 어제도 이 콜옵션 쪽을 매수를 했었고, 외국인들은 어제는 콜옵션 쪽을 좀 한 70억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엊그저께는 70억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어제는 19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래도 만 50억 정도 수준은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풋 쪽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풋 34억 순매수, 금융투자가 풋을 33억 순매도하는 모습인데,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풋 쪽을 어제도 샀어요. 자, 결국은 이 외국인들은 풋 쪽도 매수를 하고, 콜 쪽은 아까 방금 살펴봤었죠. 누적으로 보면 꼴랑 이틀밖에 안 되지만요. 어쨌거나 콜 쪽도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콜 매수, 풋 매도 포지션이죠. 이들은 조금 위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지금 월물초라서 금요일하고 어제 이틀밖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 갖고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다라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은 이들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해 가는지 그런 내용을 조금 보면서 향후에 방향을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국내 증시 수급까지 좀 짚어봤고요. 또, 뭐, 오늘,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 코스닥 시장 차트예요. 코스닥 시장 일봉 차트인데, 일단, 뭐, 코스피 시장 분 차트부터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분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조금 답답한 모습이었죠. 자, 코스닥 시장은 물론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안 좋았지만요. 자, 이 코스피 시장은 좀 지난주 금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정강후약의 모습이 나오면서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조금 좀 빠져서 시작했죠.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시작하면서 뺐다가 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 고점, 아침에 기록한 고점, 그거를 돌파를 하질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랬다가 오후장 내내 좀 밀어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는 미국 선물이 어제 장중에 만 1%대 정도, 그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미국 쟤네들 좀 하루 쉬고 왔는데 쉬고 와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거 일봉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지금 뭐
저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조금 뭐 시장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조정입니다. 이런 급락,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이 뭐 조정을 얘기하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이 초보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야, 이재필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좀 비추세 구간이에요. 자,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뭐 V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그쵸? 저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평선 근처까지 다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매물 소화도 필요한 그런 과정이고요. 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즉, 자, 큰 틀로 보시게 되면 떨어지고 있는 이 60일 이동평균선, 올라가고 있는 이 20일 이동평균선, 그 사이에 주가는 지금 답답하게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수렴을 해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수렴을 해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방향성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지금으로 봐서는 뭐 저 미국 쪽에 코로나도 진정 기미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보면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태는 비추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 낙폭 과대에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시장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옥석을 가릴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좀 수익을 주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고요. 종목별로 좀 옥석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진행될 텐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으시려면요. 제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 코로나 이후의 증시, 자,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1시간짜리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자, 이거 좀 그냥 공짜로 본다고, 공짜로 볼 수 있다고 그냥 값어치 없는 걸로 치부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일단,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어제 미국 시장 쪽 걱정 때문에 오히려 좀 빼놨으니까, 뭐 아침에 시작할 때나 뭐 오전장, 이때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괜찮을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 굉장히 좀 급등을 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은 그 외국인들한테 배당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요런 게 저 해외로 송금 배당금을 받으면 해외로 송금을 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러 수요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뭐 이제는 어제 어느 정도 그걸 반영한 거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시장은 조금 곤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 부분들 잘 좀 챙겨 보시고요. 뭐 나스닥 선물 이런 거 챙겨 봐야 되는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거고 장중에 수급 잘 챙겨 보신다라면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시장 대응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